지금 이란에서는 미사일도 핵무기도 아닌 수돗물 한 방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 1,500만 명이 도시를 버려야 할 판이야. 테헤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안 나와. 5개 댐은 바닥이 드러났고 땅은 매년 31cm씩 가라앉고 있어.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갑자기 생긴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60년 전 어떤 합리적인 선택 하나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데이제로로 몰았는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여. 데이제로,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날. 이란이 지금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숫자로 보여줄게.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댐이 5개야. 라르, 라티안, 카라지, 탈레간, 마물루. 이 5개 댐의 평균 저수율이 10에서 12%야. 집에 물통이 5개 있다고 생각해봐. 4개는 바닥이 보이고 그중 하나는 아예 텅 비었어. 라르댐이 그래. 저수율 1%. 물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지. 2025년 여름, 실제로 테헤란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왔어. 수도가 1,500만 명이 사는 도시야. 그 도시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 거야. 테헤란만이 아니야. 이란 전역에서 19개 댐이 저수율 5% 밑으로 떨어졌어. 그중 5개, 샤밀, 니안, 보시무기르, 골레스탄, 누드발 댐은 저수량이 아예 제로야. 댐인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지. 400만 명이 사는 제2도시 마슈아드 상황은 더 심각해.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댐이 4개인데 그중 3개가 가동을 멈췄어. 남은 댐 하나에 의존해서 400만 명이 버티고 있는 거야. 저수지 수위는 3% 이하. 언제 바닥을 드러내도 이상하지 않아. 댐만 비는 게 아니야. 땅이 꺼지고 있어. 테헤란 일부 지역은 매년 31cm씩 가라앉아. 31cm면 자 하나 길이야. 매년 그만큼 도시바닥이 주저앉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비정상이냐면 유럽에서 가장 심한 집안치마 사례가 연간 5에서 8mm야. 이란은 그것보다 39배에서 62배 빨라. 비교 자체가 안 돼. 왜 이러느냐? 땅속 깊은 곳에 대수층이라는 게 있어. 거대한 스펀지 같은 지층인데 여기에 물이 저장돼 있거든? 그 물을 너무 많이 뽑아내면 스펀지가 쪼그라들듯이 땅이 내려앉아. 한번 꺼진 땅은 다시 올라오지 않아.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야. 전 세계 50대 과잉 양수대수층 중 32개가 이란에 있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에서 사라진 물의 총량이 211세제곱킬로미터야. 소양강 댐 73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통째로 증발했어. 이란이 1년에 쓰는 물의 2배 이상이야. 한때 중동 최대 소규모 호수였던 우르미아 호수도 사라지고 있어. 1995년에 320억 세제곱미터였던 수량이 2025년엔 5억 세제곱미터까지 떨어졌어. 90% 넘게 줄어든 거야. 호수가 말라붙으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소금이 드러나고 바람이 불면 그 소금이 먼지처럼 날려. 소금 먼지 폭풍이야. 주변 농토를 덮치고 도시로 날아와서 주민들한테 호흡기 질환을 퍼뜨리고 있어. 비도 안 와. 2025년 강우량이 평년보다 42에서 45% 줄었어. 50년 만에 가장 건조한 가을이었지.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이런 극심한 가뭄이 더 자주 올 거라는 게 세계 기상 분석 결과야.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직접 경고했어. 물이 이대로 부족하면 1,500만 명 대피가 필요할 수 있다고. 2025년 10월에는 아예 이렇게 말했어. 수도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란이야. 이란 정부가 스스로 이 상황에 이름을 붙였어. 물 파산. 기업이 돈이 바닥나면 파산 선고를 받잖아. 이란은 물이 바닥나서 나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거야. 역사상 어떤 나라도 스스로 물 파산을 선언한 적이 없어. 이란이 처음이야. 근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야. 이 나라가 스스로 이 지경까지 만든 거거든. 60년 전 이란은 물 걱정 없는 나라였어.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 북토 대부분이 사막인데 어떻게 가능했냐고. 카나트라는 게 있었거든. 3,000년 넘게 써온 지하수 터널이야. 작동 원리가 기가 막혀. 산기슭 깊은 곳에서 지하 수맥을 찾아서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완만한 경사로 터널을 파. 그러면 전기도 펌프도 없이 중력만으로 물이 마을까지 도착해. 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받은 전문 기술자들이 이 터널을 파고 유지했어.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정교한 기술이었고 페르시아 문명이 사막 한가운데서 수천 년간 번성할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이 카나트였어.
근데 이 시스템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 땅속에 물이 차는 속도보다 더 빨리 퍼쓰지 않는 거야. 카나트는 구조적으로 물을 과도하게 퍼올릴 수가 없게 설계돼 있거든. 대수층 수위가 내려가면 카나트로 흐르는 물도 자연히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셈이야. 3000년간 사막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바로 이 절제였어. 그런데 1963년에 전환점이 와. 팔라비 왕조가 백색 혁명이라는 걸 시작해. 핵심은 농업 근대화였어. 당시 이란 국민 상당수가 굶주리고 있었거든. 먹여 살리려면 농업 생산량을 확 끌어올려야 했고, 그래서 기계식 펌프를 대량으로 들여왔어. 여기에 정부가 보조금까지 퍼부으면서 지하수를 사실상 공짜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 결과는 드라마틱했어. 1968년부터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관계 면적이 200만 에이커에서 560만 에이커로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어. 사막 나라에서 곡물이 쏟아져 나온 거야. 처음엔 합리적인 선택이었어. 굶주리는 국민 먹여 살리려고 농업을 키운 건데 뭐가 잘못이야? 실제로 식량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모두가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물값이 공짜라는 게 독이었어. 돈 안 내고 무한정 퍼올릴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펌프를 받기 시작해. 농민도 받고 지주도 박아. 카나트는 자연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모터 펌프에는 그런 게 없어. 전기만 넣으면 끝없이 빨아올려. 느리지만 안정적이었던 카나트는 하나둘 버려지고 빠르지만 파괴적인 모터 펌프가 대신 자리를 차지했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신용카드 한도를 무한정 올려버린 거랑 똑같아. 당장은 실컷 쓸 수 있지만 언젠간 터지게 돼 있었어.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야. 공짜니까 다 같이 퍼쓰다가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것. 아무도 먼저 멈추지 않아. 내가 안 쓰면 옆 사람이 쓸 테니까. 그렇게 이란의 땅속 물은 채워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어. 3000년간 버텨온 균형이 단 몇십 년 만에 무너진 거야.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 혁명이 터지면서 상황이 진짜 답이 없어져.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터져. 그리고 새 정부는 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려. 새 정부는 미국한테 안 당하겠다며 하나의 목표를 세워. 식량 자급.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지. 듣기엔 그럴듯하잖아. 근데 문제는 방법이었어. 밀이랑 쌀, 물을 엄청나게 먹는 작물이야. 이걸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 한가운데서 키우기 시작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란 전체 수자원의 92%에서 94%가 농업에 빨려 들어가. 근데 그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2%야. 나라 물의 거의 전부를 써서 경제의 8분의 1을 만드는 셈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어. 누군가는 멈춰야 하잖아. 물값을 올리든 작물을 바꾸든 뭐라도 해야지.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 왜냐? 물값 올리면 표를 잃으니까. 정치인들한테 물은 곧 표야. 물값 건드리면 시위가 터져.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경쟁하듯이 물 보조금을 약속했어. 다음 선거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보조금은 유지되고 우물은 계속 뚫렸어. 이란 전국에 깔린 관정이 80만에서 100만 개야. 이 숫자만 해도 놀라운데 그중 불법으로 뚫린 게 32만에서 43만 개. 허가도 없이 지하수를 빨아올리는 우물이 전체의 거의 절반이라는 거야. 한밤중에 몰래 불찾기를 들여와서 우물을 파고 아침이면 펌프가 돌아가고 있어. 정부가 몰라서 못 막은 게 아니야. 알면서도 눈 감은 거지. 단속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표를 잃으니까. 여기까지도 심각한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 혁명수비대. 이란에서 군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조직이야. 이 조직 산하에 하탐 아람비아라는 건설 기업이 있거든. 1992년에 댐 전문기업 세파사드를 설립하고 이란의 댐 건설을 사실상 독점했어. 30년 넘게 600개 이상의 댐을 올렸어. 이란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댐을 가진 나라가 된 이유야. 중국, 일본 다음이 이란이야. 댐을 많이 지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여. 고트반드 댐, 이란 남부에 세운 거대한 댐이야. 건설 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어. 이 땅 밑에 가흐사란층이라는 거대한 소금지층이 있다고. 여기에 물을 가두면 소금이 녹아나와서 전부 소금물이 된다고. 경고를 수도 없이 받았어. 근데 묵살하고 강행했거든. 사업비는 처음 15억 달러에서 33억 달러까지 뛰었어. 2배 넘게 불어난 거야.
그 차액이 어디로 갔겠어? 혁명수비대가 건설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감사를 못해. 돈이 사라져도 물어볼 곳이 없어. 결과 카룬강 염도가 치솟았어. 하류에서 수백 년간 자라던 대추야자 40만 그루 이상이 말라 죽었어. 아와즈 지역 수만 명 농민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었어. 이란 환경보호청장조차 고트반드 댐은 주요 실수라고 공식 인정했어. 근데 댐 건설은 멈추지 않았어. 돈이 되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아랍계 쿠르드계 같은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에 물을 빼서 페르시아 주류민족 도시로 보내기 시작해. 소수민족한테는 물이 생존인데 그 물을 뺏어서 다른 도시 수도꼭지를 채운 거야. 물이 정치적 무기가 된 거지. 트럼프도 2025년 5월 리야드 연설에서 이란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어. 부패한 물 마피아. 한번 정리해볼게. 사막에서 벼농사를 짓고 표 때문에 물값을 못 올리고 불법 우물이 수십만 개 뚫리고 군부가 댐으로 장사하고 물로 민족을 차별했어. 이건 가뭄이 만든 위기가 아니야. 사람이, 정확히는 권력이 만든 재앙이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란 불쌍하네.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란의 물 위기가 왜 너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들으면 좀 달라질 거야. 여기에 전쟁까지 터졌어. 2026년 2월 이란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물 위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수자원 인프라가 군사 표적이 된 거야. 3월에는 캐슘섬 해수 담수화 시설이 피격당해서 약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끊겼어.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던 사람들한테 그 시설마저 날아간 거지. 더 치명적인 건 남파스 가스전이 맞았다는 거야. 이란 국내 에너지의 90%를 공급하는 시설이거든. 이게 무너지면 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면 지하수 펌프가 멈춰. 펌프가 멈추면 물이 안 나와. 실제로 이란 전역에서 하루 3-4시간씩 정전이 반복되고 있어. 수력발전 설비 12,500메가와트가 댐 수위 하락으로 사실상 마비됐고 전국적으로 25,000메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야.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어져. 식품 가격이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어. 식품 인플레이션 42.3%, 세계 2위야. 국민의 22%에서 최대 50%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어. 2025년 12월에는 결국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터졌어. 60년간 스스로 망가뜨린 나라에 전쟁이라는 마지막 한 방이 떨어진 거야.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근데 이게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청바지 한 벌, 그거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7,500리터.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에 140리터.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는 40만 리터가 넘어. 가상수라고 해. 제품에 숨어있는 물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경제활동에 물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물이 부족해지면 경제가 멈춰. 이란 얘기 같지? 근데 한국도 유엔이 지정한 물 스트레스 국가야. 좁은 국토에 사람이 빽빽하고 비는 여름에만 몰아서 내리니까 1년 중 나머지 계절에는 물이 부족해. 여기서 반도체를 봐야 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데 하루에 쓰는 물이 39만 세제곱미터야. 수영장 수천 개를 매일 채우는 양이지.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물을 많이 먹는 산업이야. 웨이퍼를 깎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초순수라는 극도로 순수한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SK하이닉스, 용인, 펩 세 곳은 이미 물 스트레스 등급이 높음 이상이야.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쓰는 물은 2035년까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야. 여기서 이란 전쟁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에서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 세계 원유의 3당량이 통과하는 좁은 바닷길인데 이란이 그 입구에 서 있어. 전쟁으로 그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에너지가 끊기면 반도체 공장도 멈춰. 물이 없어도 멈추고 에너지가 없어도 멈추는 거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 이란 전쟁은 이제 반도체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은행은 물 스트레스가 심한 지역의 GDP가 2050년까지 최대 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어. 지금 전 세계 25개국 약 17억 명이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해 있고 이란 이야기가 아니야.
물이 부족해지면 공장이 멈추고 에너지가 끊기고 경제가 무너져. 그 연결고리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어. 자, 이제 가장 극적인 비교를 보여줄게. 이란이랑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나라가 하나 있거든? 이스라엘. 국토의 60%가 네게브 사막이야. 이란이랑 거의 똑같은 조건이지. 중동, 건조기후, 물 부족.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물을 수출하고 있어. 어떻게 했냐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 5개를 지었어. 그중 소렉 플랜트는 세계 최대 규모야. 이 시설들이 북미 음용수의 80%를 공급해. 1세제곱미터당 비용이 0.68달러인데 세계 평균 0.81달러보다 오히려 싸. 사막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음용수로 바꾸는 게 다른 나라보다 효율적이라는 거야. 농업도 완전히 달라. 이란은 물을 공짜로 퍼주면서 92%를 농업에 쏟아부었잖아. 이스라엘은 점적 관계라는 기술을 썼어. 식물 뿌리에만 물을 똑똑 떨어뜨려서 수분 흡수율이 95%야. 낭비가 거의 없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폐수의 90%를 3차 처리해서 농업용수로 재활용해. 이것도 세계 1위. 버리는 물이 없는 거지. 결과? 수기술 수출만 연 20억 달러 이상, 3년 만에 200% 성장했어. 요르단이랑 팔레스타인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어. 사막 국가가 물 수출국이 된 거야. 이란은 물을 공짜로 퍼줬고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물을 만들었어. 같은 중동, 완전히 다른 결과. 차이는 딱 하나야. 우선순위.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말할게. 이란 정부는 수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비용만 770억에서 1000억 달러. 근데 문제는 돈이 아니야. 땅속 대수층이 비가역적으로 고갈됐어. 다시 채울 수가 없어. 다수 전문가들이 이란을 세계 최초 물 파산 국가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 케이프타운은 2018년에 데이제로 직전까지 갔다가 시민들이 물 사용량 30%를 줄이면서 위기를 넘겼거든. 근데 이란은 그게 안 돼. 정부와 시민 사이에 신뢰가 없어. 협력을 끌어낼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어. 2026년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실린 연구가 딱 한 줄로 정리했어. 자연이 아닌 거버넌스와 정책 우선순위가 이란 물 위기를 심화시켰다. 물값을 공짜로 만드는 나라는 결국 물 자체를 잃어. 잘못된 우선순위는 핵무기보다 확실하게 나라를 무너뜨려. 이스라엘처럼 기술로 사막에서 물을 수출하는 나라와 이란처럼 포퓰리즘으로 나라 전체를 말려 죽인 나라. 만약 우리나라에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수돗물 요금을 올려서라도 강제로 소비를 줄여야 할까? 아니면 세금을 부어서라도 싼 가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까? 너희들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는 물 위기가 다가오는 또 다른 나라 이야기를 가져올게.